안녕하세요. 하루만의 책 쓰기 작가 하루 쓰기입니다. 오늘은 하루만의 책 쓰기의 전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누구냐면요. 바로 거의 2년간 90권을 한 주도 빠짐없이 책을 쓰신 런던 남자님입니다. 이분은 브런치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유명 인사지요. 오, 하루만의 책 쓰기의 전설이신 런던 남자님께서 90권을 쓰시고 원래 계셨던 런던으로 돌아가기로 하셨어요.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의 노하우를 듣기로 했죠. 네, 그러면 그분의 하루만의 책 쓰기 노하우 들어볼까요? 마음껏 자유롭게 질문하시죠. 아까 말씀하신 평범이라는 말이 솔직한 거하고도 일목상통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범, 솔직, 자기만의 이야기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나만 쓸 수 있는 글이 가장 좋긴 한데 어차피 어떤 글을 써도 나만 쓸 수 있는 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진솔하게 쓰다 보면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이렇게 좋은 거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면 가식적이 돼요. 근데 정말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는 글이 좀 대범해진다고 할까요? 선을 자꾸 넘습니다. 선을 넘는 녀석들이. 선을 넘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혼 얘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이지 않은? 섹스리스 부부들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옆방으로 이사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귀가 솔깃한데요. 이게 제목이 일단은 중요하죠. 그리고 글은 책을 내는 것도 가장 이제 목표가 책을 내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쓴 글을 누군가한테 공개를 해서 피드백을 받아야지, 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저장해두면 그거는 이제 일기가 되거든요. 공개를 해서 잘 쓴 글이든 못 쓴 글이든 남한테, 하다못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게 이제 뭐 그런 브런치나 뭐 이런 건데, 사실 블로그보다 이제 브런치에 공개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럼 독자층이 생기고 이제 나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제 책을 내는 것도 자연스럽게 쓰면 쓸수록 이제 내가 다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써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기가 가장 그날 월요일 날 쓰고 싶은 걸 써도 되고, 그 책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목차 해서 이렇게 막 너무 포맷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서론, 그다음에 이제 기승전결도 만들려고 하고. 근데 버지니아 울프 책을 좀 읽어보시면 델러웨이 부인이나 이런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영어 영문학과 학생들이 필독서로 전공 필수로 버지니아 울프 책들을 채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침에 저녁에 파티가 있는데 아침에 꽃을 사러 나갔다가 오후에 아침은 아니고 점심때쯤 나갔다가 꽃을 사가지고 오는 과정을 이제 500페이지 정도 이제 그 몇 시간의 과정을 글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 1장, 2장, 서론, 본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근데 거기에 보면 굉장한 서사도 들어가 있고 이제 많이 이제 필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작가들은 대단한 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쭉 쓰는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 없어도 되고. 근데 책이 한 권이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늘 봐왔던 것처럼 순서에 입각해서 목차가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거기에 맞게 내 생각들을 다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냥 쭉 써봤는데도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앞뒤 문맥이 좀 안 맞고 왜 여기 가서 이 말이 붙어있지?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태고 과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제 문맥을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해서 맞춰도 되고, 그다음에 시점도 마찬가지고. 암송. 그때는 자기가 태고를 하면서 이제 이리저리 맞출 수도 있고, 그 하루키처럼 시제를 2개를 가지고 1장, 2장 쭉 뭐 30장까지 있으면 홀수는 현재 시제고, 뭐 이제 짝수 2장, 4장, 6장은 뭐 10년 전에 이제 그 2개를 섞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근데 저희처럼 이제 아마추어들한테 중요한 건 일단 쓰는 겁니다. 목차가 중요하고 문맥이 중요하고 앞뒤가 맞고 안 맞고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쭉 쓰다 보면은 목차는 조절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많이 써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노벨문학상 받은 작가들도 보면 책 한 권 가지고 이제 노벨문학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작가가 그동안 써놓은 모든 책들이 이제 다 노벨문학상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내 책이 뭐 어떻게 우연히 좀 떴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러면 나머지 책들도 다 이제 출판사나 이런 데서 자료들을 요구할 겁니다. 그럴 때 그동안 내가 써놓은 양이 많으면 어떤 책이든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 3월 달에 그런 제의가 있었거든요. 기획 출판을 하자고. 출판 우리 최 대표님도 아시는데 몇 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프런치 보고 있는 그분 연락을 책 제목을 저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주제, 기획, 의도. 책을 낼 때 제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우리가 투고를 할 때 제안서를 이제 이렇게 최대한 잘 보이게 이 책을 왜 쓰고 뭐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고 독자층은 누구고. 근데 거꾸로 출판사에는 제안서 이러이러한 글을 쓰고 싶다. 근데 이런 제목을 던져줬을 때 당신이 그런 책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다 썼는데 결국은 제가 보내진 않았죠. 왜요? 이것도 좀 제가 잘못된 건데, 일단 그런 기회가 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공개를 다 해야 되거든요. 책이 나오는 과정이 뭐 한두 달, 우리 최 대표님도 뭐 여러 번 되셨지만 보통 6개월, 1년씩 걸립니다. 근데 이제 다 그쪽 조건이 이제 저랑 안 맞아요. 대필 작가가 다시 쓰겠다는 거. 대필 작가가 다시 쓰고 내 내용은 한 70%밖에 반영을 안 하고 30%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단어나 문자, 그 다음에 뭐 명언들 이렇게 넣고 짧게 3페이지 정도로.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진짜 그건 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건 적당히 타협했을 것 같은데. 저는 노였습니다. 네. 근데 그런 기회들이 와요. 그러려면 글을 공개를 해야 돼요. 명언을 넣는 앞으로 넣는 거는 뭐 저 책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일상적으로 그게 트렌드가 되고. 그럼 작가님은 글을 쓰실 때 어쨌든 내가 선호하는 주제와 글들은 있겠지만 또 그것 외에 또 내가 영감을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또 다른 작가님들이 책을 또 골고루 좀 쓰고 싶고 이것저것 쓰고 싶은데 저는 글감이 없어요. 항상 글감 때문에 늘 고민들을 하시는데, 작가님께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뭐 영감, 뭐 글을 쓸 때 약간 참 이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느낌적인 느낌의 그런 주제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쓰게 되는 그런 주제들도 있고. 작가님의 경우는 어떻게 저는 하시나요? 여기 보면은 메모를 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에는 이제 저걸로 했는데 노트에다 하면은 이게 항상 들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휴대폰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산책을 할 때도 그렇고
뭐 기차를 탈 때도 그렇고 뭐 심지어 하루 만에 책쓰기를 하면서도 다른 영감이 떠오르면 그 즉시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이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남편 그만하랍니다. 이번에 이제 브런치 공모전에 이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계속 이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거의 여자들의 시각이 남자들은 아니, 예. 학문적인 용어로 쪽팔려가지고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도 분명히 할 얘기가 많을 거라고. 그 그럼요. 외도 문제도 그렇고 그게 이 부부간의 관계는 두 사람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다 이유가. 근데 중요한 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어떤 내가 단어 하나 가지고 그 버지니아 울프처럼 꽃을 사러 갔을 때 그 꽃을 하나 보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얘기들이 거기에 100년 전의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키워드 하나가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글을 많이 저도 뭐 아직 멀었지만 이제 하루만에 책 쓰기를 단련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글들이 몇 개가 모여서 책 한 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휴대폰에 계속 제가 많이 지우기도 하는데 이게 제가 쓰고 싶은 책들 목록이거든요. 이게 어우, 아직바가 중간까지밖에 안 갔어요. 중간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돌렸는데 예. 난 아직도 모른다. 영국 가서도 계속 쓰실 거죠? 이제 영어로 써야죠. 오 마이 네? 이제 한글은 이제 연습 많이 한 것 같고 이제 영어로 읽고 써야 됩니다. 전병현 작가님이 지금 네. 90권까지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이렇게 작가님들이 와 어떻게 90권?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0권을 쓰시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쭉 쓰실 수 있으셨는지 아니면 아 내가 여기까지는 좀 썼는데 많이 흔들렸죠. 많이 힘드셨나요? 네, 근데 제가 어떤 뭐 몇 권을 써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아니고 이 글을 쓰지 않으면 이 밥을 먹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 든다. 글을 쓰기 위해서 독서를 하게 되고 그전에는 거의 독서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책은 많이 읽는데 이제 글을 쓰면서 어떤 부류에 대해서 책을 더 읽어야 되고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필사까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이제 많은 거를 그냥 읽지는 않죠. 글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쓰기만 하지 읽지도 않는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캠 오시기 전까지는 평소에 글쓰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하시지 않았나요? 이메일도 한번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그런 분들이 더 쓰기 시작하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애들이 말 늦게 배운 애들이 터지면 잘하거든요. 똑같은 어떤 그 신선함과 어떤 그런 게 플로잉 흘러 넘치는 어떤 감정에 근데 쓰고 싶다는 생각은 다 하지만 안 쓰는 사람들이 한번 딱 이 시동이 걸리면 어떤 그런 케이스도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으면서 들리고 그런데 우선 제일 궁금했던 거는 네.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타이틀 그게 매우 저항을 하셨다는데 사실 모두 거의 뭐 싸웠죠. 뭐. 예. 사기다 말도 안 되죠. 사실 그런 생각이 들죠 다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FM대로 교육받은 모든 사람은 다 그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을 책을 쓰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 그래 하루 만에 글쓰기가 아니라 하루 만에 책 쓰기다. 저는 아직 글쓰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책 쓰기구나라고 혹시 거기에 긍정을 했다면 어떤 거에서 이렇게 딱 마인드가 달라졌는지 긍정은 하지 않았고요. 네. 계속 저항을 했죠. 한 10권 쓸 때까지도. 10권. 네, 저항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일단 110만 원이 아까워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거. 그때 같이 왔던 두 분은 한 분은 이미 책도 낸 분도 있고 한데 블로그에 지금도 글을 쓰고는 계세요. 근데
제 자랑이 아니고 저랑 비교했을 때 서로 이제 블로그 이제 계속 보고 하니까 그건 혼자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혼자 그냥 블로그에 글을 이제 몇 줄씩 쓰는데 거기서 발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 오시지 않고서 또. 예,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서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 그걸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한번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했던 분들은 이제 삶이 변할 겁니다. 지금은 글을 쓰지 않고는 자기를 나타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를 표현하는 건 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글쓰기에 대한 과정을 충실히 이행을 어쨌든 간에 훈련이라든가 돈 때문이든 뭐 모임을 어떤 공간의 장소에 함께해서 어떤 결과적으로는 글이 쌓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내 성찰이나 또는 관계나 이런 좋아하는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계속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하다가 그것이 결과물로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책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내 나름대로 여기서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이런 곳이 있어 저항을 했을 때 그래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어떤 내 나름대로 정리 그게 이제 난 이렇게 했는데 어떠신가 한번 고수시니까 고수는 아니고요. 고수는 이제 그 판소리 때 북치는 사람은 고수라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을 그렇게 쓰죠. 부실 거는 적은 건 아니죠. 어쨌든 글쓰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도 같은 맥락인데 글을 쓰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제가 우울증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사실은 우울증하고 몸이 많이 아파서 휴양차 왔는데 만약에 글을 쓰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제가 심각하게 많이 아팠고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삶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늘 지금도 지하철에서 오면서 이제 글을 한 편 짧게 썼는데 이렇게 써놓고 이제 시간이 나면 거기다 살을 붙여가면서 그래서 늘 글은 지금도 씁니다. 네네. 하루 만에 책 쓰기를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도 심한데 네. 목 디스크도 심해가지고 이제 의사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 전부터 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건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집중하면서 계속 스트레칭도 하고 맞아. 요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몰입하다 보면 쉽지가 그게 쉽지 않아요. 네. 저는 작가님에게 있어서 하루 만에 책 쓰기는 내 인생에 있어서 뭐다라고 정의해 주실 수 있나요? 터닝 포인트다. 그러니까 책을 써서 내가 돈을 벌고 그런 것보다는 그 전까지는 뭐가 정리가 안 됐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살기는 매일 사는데 내일이라도 내가 떠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한나 아렌트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우주도 소멸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문장이거든요. 뭔가를 남기고 간다기보다는 그래도 나 전병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제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 수 있는 거는 글 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지금 당장에 뭐 콘텐츠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제가 20대 때부터 했다면 지금은 대단한 작가가 돼 있었겠죠.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쓰는 인간이 됐다는 게 이제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런던 남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으셨죠? 너무 좋네요. 여러분도 런던 남자님처럼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권이라도 꾸준히 써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도 열심히 꾸준히 쓸래요. 우리 모두 화이팅! 예! 야!